올해 연초에 사실은 중국에서 리오프닝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관련주들이 사실 움직였죠. 뭐 항공, 면세, 여행 뭐 웬만한 건 다 움직였었는데 중국이 의외로 회복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거든요. 1분기 넘어갈 때 수치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또 쭉 빠졌고, 그다음에 2분기 때가 의외로 특히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때여서 또 쭉 빠졌고. 맞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중국이 이제 드디어 예민수의 경제토크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중국 관련주,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에 따른 얘기를 심도 있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중국 관련주도 되고 리오프닝도 되고 그러는데요. 네. 사실 리오프닝은 약간 코로나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약간 중국인 관광객, 단체 관광객 포커스니까. 이 포커스가 되는 게 맞다라고 보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네. 리오프닝은 진작이 다 됐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리오프닝이 마지막에 한 게 중국. 그래갖고 올해 연초에 사실은 중국에서 리오프닝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관련주들이 사실 움직였죠. 뭐 항공, 면세, 그다음에 뭐 여행, 뭐 웬만한 건 다 움직였었는데 네. 중국이 의외로 그렇게 막 회복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거든요. 1분기 넘어갈 때 수치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또 쭉 빠졌고, 그다음에 2분기 때가 의외로 특히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때여서 또 쭉 빠졌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중국이 이제 드디어 지금 뭐 한, 중, 미 다 포함해서 78개국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10일 날 네. 우리 재개하겠다. 근데 이게 거의 그 전주에 사실은 보니까 중국 여행사 사이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미리 준비를 다 했더라고요. 단체 관광,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을 많이 내놨더라고요. 그건 좀 미리 좀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또 딴 방송 가서는 그게 전날 한 이틀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이제 10일 날 이제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저번 주부터 지금 그렇죠. 계속 흐름 자체가 네. 기다렸다는 듯이 막 움직이고, 심지어 저는 그 현대백화점이 움직이는 거 보고 막 진짜 이렇게 10% 넘게 간다고, 두 자릿수를 간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네. 이게 내수주인데 중국 애들이 온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중국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중국 관광객들의 그 주요 한국 서울시 여행 상품 중에 더현대 서울이 있답니다. 그러면 얘네들하고 또 거의 다 쓸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것까지 그냥 거의 이제 조그만한 불씨만 있다라고 그렇죠. 하면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져 맞아요. 있었고, 많이 말씀하신 떨어져 것처럼 뭔가 좀 되게 건조한 상황에서 그렇죠. 맞아요. 불씨가 트리거가 정말 딱 있어서 이제 붙은 거죠. 튄 거죠. 그래, 그러면 이제 물론 뭐 옛날만큼 네. 오지 않을 거란 얘기도 네. 있고, 중국인들의 소비 여력이 줄었다는 것도 아는데, 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상당히 시장이 마침 뭐 좀 재료가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데요. 네. 항공하고 카지노 쪽을 먼저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행기 타고, 근데 배도 많이 오더라고요. 일단 배 타고 배 타고도 의외로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뭐 배 관련된 네. 거는 왜냐하면 주가에 반영되는 게 사실은 별로 없으니까. 네. 일단은 비행기 타고 온다고 보고 그죠? 비행기 타고 와서 카지노를 갈 거냐, 항공과 네. 카지노. 네. 따로따로 보시는 게 우선 맞을 것 같은데 둘 중에 뭐가 더 빠르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항공이 더 빠르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VIP 드랍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카지노 먼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없더라도 일본이 VIP랑 다른 나라 VIP 때문에 사실은 이미 주가는 많이 회복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이제 진짜 중국까지 온다 그러면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게 3분기 때 VIP 드랍백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8월이니까 사실은 3분기가 7, 8, 9거든요. 그러면 단체 관광객을 허용을 해도 한 달 정도밖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이게 말 그대로 재료가 포함이 안 되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갑자기 기대감으로 카지노가 실적 막 미친 듯이 뛰겠다라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근데 4분기부터는 분명히 중국인 방안에 대한 카지노에 대한 매출 상승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카지노가 아마 이 리오프닝 관련된 중국 단체 관광 허용 관련해서 제일 늦게 가는 건 사실은 카지노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천천히 저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라고 하면 항공은 너무 못 갔어요.
너무 못 갔어요. 1분기 때 사실은 잠깐 움직였다가 지금 코로나 때를 보면은 대한항공만 잘 갔거든요. 화물 때문에. 가지고죠. 네. 여객 운임은 안 돼도 맞아요. 화물 운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글로벌 대형 국적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많이 번 거는 대한항공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객 수요는 회복이 굉장히 많이 됐다. 대한항공도 그렇고 LCC들도 그렇고 지금 최근 들어서 엔저랑 또 이게 딱 겹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가 1분기 때는 굉장히 많았고요. 폭발했죠. 정말 폭발했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숫자상으로 보니까 2분기 때까지 이어지고는 있어요. 그다음에 2분기부터 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중장거리 노선. 근데 사실은 제 주변에도 보니까 이제 여행 2연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코로나 때 못 갔던 거. 그래서 제 아는 분도 얼마 전에 하와이 또 가시고 뉴질랜드 가신다는 분도 계시고 유럽 가신다는 분들도 아직 계시고. 중장거리 노선은 비싸던데 보니까. 네, 비싸도 가더라고요. 예. 왜냐면 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가냐. 예. 3년 동안 난 쉬었다. 라는 것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중장거리 노선에 대한 수요가 또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그 수출입 실적을 보면은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많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이제 뭐 급격하게 반등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업황 회복 이슈는 있으나 이게 숫자가 막 그렇게 바뀌지 않아서 삼성전자가 이제 대놓고 또 감산을 아예 대놓고 하려고 하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화물 업황에 대한 것들은 조금 반등의 기미가 나타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월 달에 지금 화물 운임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최저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항공 화물에서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싸구려 짐을 항공의 운임에 보내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굉장히 고가인 그렇죠. 의료 장비나 예. 그다음에 그렇죠, 반도체 그렇죠. 쪽을 많이 실어서 보내거든요. 의류, 신발 이런 건 배로 가겠죠. 맞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내요. 근데 이제 고가의 레이저 장비나 의료 장비나 비싼 것들은 네, 비행기를 태워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가장 큰 거는 반도체. 근데 이제 화물 운임도 지금 이제 7월 달까지 수치를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 2월에 저점 찍고 어느 정도 회복은 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DDR5에 대한 얘기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나오잖아요. 의외로 수요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 특히 이제 서버용. 네. 왜냐면 글로벌 그 서버용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결론은 미국이거든요. 네. 저희가 흔히 하는 뭐 MS, 아마존, 뭐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애플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다 보니까 결론은 항공 화물로 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화물 운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코로나 전과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 일본, 유럽, 동남아는 거의 다 한 최소 80% 이상은 다 회복을 했어요. 네, 근데 중국에 대한 것만 아직까지 본다라고 하면 50%도 회복을 못했거든요. 네. 개인 여행객 수로만 봐도 코로나 전으로 따지면 거의 한 3분의 1 수준. 네. 근데 이제 단체 관광객 회복됐다라고 하면 아마 3분기 성수기랑 물려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번은 항공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카지노보다도 그죠? 네. 네, 항공이 일단 수혜를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항공 관련돼가 최근에 어쨌든 주목받았던 거는 약간 좀 LCC 네. 특별히 일본 노선만은 이런 거였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관심주는요. 예. 중국 쪽 보니까 사실은 전체 매출 코로나 전 대비했을 때 제일 높은 게 아시아나가 한 16% 정도 되더라고요. 중국 쪽 매출이. 그러면 온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이 대한항공이랑 제주항공입니다. 그러니까 한 12% 13% 정도예요. 아, 이제 중국 노선을 봐야 되는구나. 네, 중국 노선을 네네. 봐야 되는 그동안 거죠. 이제 일본 노선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합병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영국에서 이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승인을 해줄게. 대신에 갖고 있는 슬롯 그러니까 좀 내놔라. 너 내놔라. 그러니까. 근데 딴 데도 다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호구 잡혔어. 호구 잡혔지.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예. 질렀기 때문에 예. 호구 잡혀도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중간에서 이제 티웨이나 예. 얘네들이 예. 중장거리 노선을 뺏어오기 위해서 2분기 때 사실은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주가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러면 그 다른 측면에서 일본 노선과 중국 노선을 기존에 제일 많이 갖고 있던 애가 누구냐라고 따진다라고 하면 제주항공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회복한다라고 하면 제주항공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LCC가
그렇게 의외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리오프닝을 하니까 수요는 회복했다라고 쳐요. 막 코로나 전 거의 대부분 왔다. 근데 이게 과다 출혈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운임이 코로나 전보다는 높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 성수기 진입하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주항공이 또 질렀습니다. 하반기에 비행기 2대 더 도입.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략적으로 잘한 거라고 보는 게 3분기 실적은 거의 다 선방할 거거든요. 네, LCC가 다 역대 최대 실적을 아마 갱신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4분기 내년 1분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누가 더 빨리 회복을 하고 누가 더 마진을 많이 남길 거냐인데 제가 볼 때는 제주항공이 MS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제주항공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항공사들도 네. 뭐 증자하고 난리가 났었죠. 정말 네. 죽다 살아났죠, 그죠?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죠. 네. 그렇다고 이제 그때 못 띄웠던 거를 이제 띄운다고 해서 그때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뭐 티켓값을 3배, 4배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죠? 네. 그거 안 가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중국 노선, 중국 지금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객 늘어난 걸 보는 거니까 그러면 네. 중국하고의 노선인데 아시아나는 조금 이제 불투명한 게 있으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LCC 가운데는 제주항공이 낫다. 네, 다 네. 비기지 않을까. 네. 오늘 주가에도 보면 딱 네. 극명하게 나와요. 아시아나는 오늘 빠졌거든요. 근데 제주항공은 올라갔거든요. 네. 항공 카지노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했다는 얘기, 항공 카지노 먼저 얘기를 했고 카지노보다는 항공 쪽. 네. 항공 쪽에서는 LCC 얘기했고요. 네. 사실은 면세나 화장품 쪽에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건 뒷받침에 좀 따로 할 거고요. 네. 여기서 그러면 여행주 얘기만 살짝 좀 하고 갈게요. 네네. 여행주는 보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 카지노, 여행 네. 이렇게 보면 여행주도 네. 여행주는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 급등하는데 여기는 이제 카지노가 있잖아요, 그죠? 카지노가 있어서 네. 그 덕을 조금 보지 않나라고 그러는 거죠. 보고 있고요. 저는 근데 의외로 제주도가 그렇게 많이 안 갈 수도 있다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제주도 갈 바에 그냥 서울에 오는 저는 관광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의외로 아무리 리오프닝이 돼도 아예 안 갔던 주들이 있습니다. 모두 투어, 하나 투어. 그러니까 여행 이 그러게. 자체를 하는 애들이 못 갔거든요. 네, 근데 오늘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 투어가 오늘 지금 2.4% 오르고 장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얘네들은 의외로 이제 리오프닝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개인 여행은요.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우리가 노랑풍선 이런 데는 실적 회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단체 관광객이 와야죠. 무조건 단체 관광객이 와야 실적 회복에 도움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야 이제 끝물인. 사실은 이 여행주들이 오르면 리오프닝 다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까지 저는 수급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저점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모두 투어, 하나 투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차라리 카지노 쪽은 저는 조금 더 두고 보시고 차라리 이런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 네. 여행지도 참 힘들어요, 그죠? 근데 맞아요. 사실은 뭐 화장품 이런 건 뭐 탄력 받으니까 또 중소형 화장품들 쫙쫙 오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맞아요. 여행지도 가기 어려운 환경인 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리오프닝이 돼도 단체 관광객 잘 안 온다. 안 와요. 그러니까 개인 여행하니까 그죠? 맞아요. 개인 여행 그냥 네. 티켓 사고 그죠? 맞아요. 숙박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인이 한참 올 때는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런 데가 이제 중국엔 포상 관광. 맞아요. 뭐 그 옛날에 치킨, 뭐 삼계탕 뭐 이런 거. 한강에서 그죠? 맞아요, 삼계탕 맞아요. 주고 그때 아마 몇백 명이 아니라 1000단위로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거의 10,000명 가까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런 수요들을 사실 지금 단체 관광객이 열린다고 사실은 쉽게 끌어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코로나 때 지금 매출이랑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모두 투어가 어찌됐건 이제 그래도 탑이니까 20년도가 하나 매출이 투어가 탑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지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평균적으로 20년대까지 그러니까 20년도가 매출이 540억이었고요. 200억 적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230억 적자, 160억 적자. 근데 올해 예상치가 228억 흑전이에요. 네, 매출도 지금 기존 대비하면 거의 4배 정도가 뛸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하단. 네, 그럼 차라리 저는 앞에서 항공이랑 얘네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뒤에 가서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회복이 너무 빠른데 라고 하면 뒤에 걸 또 볼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저는 얘네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갈 것 같고 기존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그렇게 뭐 치킨 먹으러 오고 그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K엔터. 왜냐면 이번에 BTS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 옛날처럼 이렇게 산업이 한꺼번에 가는 구조가 아니고 그죠. 맞아요, 막 맞아요. 예, 중국 관광객 열렸다 맞아요. 여행 카지노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뭔가 컨텐츠를 맞아요.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맞아요. 들면 뭐 화장품도 어떤 네. 브랜드를 가지고 인디 화장품으로 간다든지 누가 이제 그 엔터 그룹이 하나 떠가지고 온다든지 그죠? 뭐 이런 네. 혹은 제품도 뭐 하나가 꽂혀가지고 예를 들면 네. 이렇게 간다든지 약간 그렇게 약간 스몰로하게 가는 것 같아 그죠? 맞아요. 네. 그게 조금 집중이 되고 그게 그러니까요. 마진율이 사실은 더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K-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중국에서 여러 가지 특색 상품을 만들면은 단체 관광, 아까 포상 휴가시 아니면 특색 있는 관광인데 옛날에는 특색 관광이 뭐였냐면 성형. 네, 성형 관광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왜냐면 또 한 번 오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최소 한 달, 두 달 체류해요. 왜냐면 회복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미용 의료 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레이저. 얘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효과가 또 의외로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브라질에 우리나라 클래시스 네, 뭐 이제 슈링크라고 하는 레이저 의료 치료 기기가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브라질이야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남미에서 K-팝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네. 죄송한 인종 차별은 아니고 죄송한 네. 말인 게 별로 화장 안 하실 것 같은데 그죠? 근데 K-팝이 인기가 있으니까 미용 의료기기까지 그러니까요. 나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K-팝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근데 지금 한한령이 그러면 중국에서 해제될 거냐? 사실은 그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와서 직접 볼 거예요. 뭐 그런 특색 있는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모두 투어 하나 투어는 그러니까. 그걸로 돈을 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네. 뭐 여행 돼 그러면은 여행의 그 마켓 그 매출액이 제일 큰 데가 어디야 시청이 어디 이 순서가 아니라 아니에요. 그 중에서 특색 있는 뭔가를 맞아요. 만들어내는 이런 쪽으로 맞아요. 그죠? 그렇게 네. 간다는 거죠. 네. 네. 중국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련주 가운데서 항공, 네. 카지노, 여행까지 묶어서 상황과 관심 종목을 길건우 대표님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